자, 여러분 대설주의보랑 국어대가리 모두 다 시대 상황이 얘들아 이제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둘 다 모두 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어떤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이 작품에도 우위성이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어대가리에서도 우위적인 표현이 들어갈 거라서 두 개를 묶어서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로 내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서 우위적 표현을 찾아볼 거고 대립적인 시어들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 대립적 시어들을 찾을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시대가 반영됐는지를 볼 건데 우선은 여러분 그 시대를 보기 전에 우리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 거야. 여러분 제목의 의미 한번 봐주시면요. 대설주의보라고 했을 때 대설이라고 하는 건 눈이 많이 내렸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대설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얘기하면 1980년대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뭐에 의해서 억압된 현실을 얘기하고 있냐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억압된 1980년대 독재 정권을 비유하고 있구나. 이걸 눈에다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주의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기상예보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상캐스터가 뭐 얘들아 풍랑주의보가 있습니다. 얘들아 눈이 많이 오면 대설 혹은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강우 주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주의보라는 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기상청에서 주의를 주는 예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제목부터 주의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기상예보 식으로 시상을 전개해.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주의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기상예보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주의보라고 하는 건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 주의해야 된다,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위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설하고 주의보의 의미를 그럼 종합을 해보면 그럼 여러분 1980년대 군사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뭐가 내려진 거냐면 여러분 계엄령. 자, 그러면 계엄령이 내려진 여러분 이 군사, 자, 선생님 말 바꾸게, 독재 정권 시대거든. 그래서 군사 독재의 위험성을 제목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제목의 의미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군사 정권의 독재 정권의 위험성 이렇게 찾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반영론적 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신군부가 여러분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때 독재 정권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세력과 신군부의 얘들아 이 반발을 이제 얘들아 억압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얘들아 엄청 많은 군대를 동원을 했어. 그러면 그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모습, 계엄령을 내리는 모습, 그 모습을 눈에다 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군부가 바로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혹시 선생님도 이 때는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그 선생님이 대학생 때 여러분 연평해전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 1이 발령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진돗개 1, 2, 3 이렇게 있는데 진돗개가 이제 이 전국에 퍼지면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다시 또 언제 군대에 불려갈지 모르니까 복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그 대학생 때 그 선배들 있잖아. 남자 선배들이 군대 또 가면 어떡하냐고 막 엄청 걱정을 했어. 왜냐면 진돗개 1이니까 나 군대 또 가면 어떡해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돗개 1이 계엄령보다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진돗개 1이 딱 올렸을 때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군대 불려가면 어떡해? 이렇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계엄령을 경험해보긴 했잖아요. 자, 여러분 계엄령 경험해보긴 했지만 그때도 이런 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진짜 등골이 얘들아 진짜 선이 그때 안 자고 있었거든? 진짜 등골이 너무 서늘한 거야.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근데 금방 이제 없어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자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새벽에 얘들아 그러면 진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왜? 그냥 탱크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그 다음에 얘들아 폭력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갑자기 내리는 눈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년 한번 시작해보자. 헬처럼 굽어지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에 들어올 리 없는 깊은 백색 골짜기를 메우며 붉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헤일이 얘들아 뭐냐면 바다의 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선생님 그림의 한계야. 자 요 파도가 엄청 세게 치는 건데 이게 얘들아 고 산이 여러분 육지 가면 산은 이렇게 막 이렇게 겹겹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산들이 눈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이 눈이 덮여져 있는 모습이 파도 치는 모습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헤일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썼다라는 거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조관념은 여러분 백색의 이제 이렇게 헤일의 보조관념인데 원관념은 그냥 산이라고만 쓰면 안 돼 얘들아. 어떤 산인지를 봐야 돼. 눈 덮인 산이야. 근데 여러분 이 눈 덮인 산이 헤일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위협적인 눈 덮인 산이라고 해야 구체적인 원관념이 돼. 알겠지? 그래서 원관념 쓰세요 라고 하면 위협적인 눈 덮인 산을 얘기한다 라고 정리할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엄청 미친 듯이 올 때 여러분 제설차 필요해요. 여러분 제주도 예전에는 눈이 좀 어떤 한 번씩 내릴 때 제설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주도 여러분 눈 치워주는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도 눈이 막 많이 내릴 때가 있으니까 이제 제설차가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얘들아 제설차 없어. 얘들아 눈이 잘 안 내리기도 했지만 눈이 한 번 많이 내리면 여러분 이걸 치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못 치우면 학교 안 가는 거지. 여러분은 땡큐지만 여러분 직접 못 나가고 여러분 아무 일상을 일상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 제설차의 의미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설차가 한 대도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포괄적인 현실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 정권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아무리 얘들아 이런 어떤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우리가 이렇게 쓸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눈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제설차는 문제 해결이고 이게 오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는데 얘들아 자, 산 골짜기들이야. 그럼 여러분 이 산에 이게 골짜기거든요. 여기조차도 얘들아 눈이 너무 많이 메워지고 있대요.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눈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눈이 하얀색이 쌓이고 있다는 걸 계속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쓰는데 여러분 두 개 쓸 거야. 시각은 여러분 지금 백색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어차피 색채가 시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각과 색채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포괄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독대를 의미하고 은폐. 왜냐 눈이 덮여서 안 보이게 만들잖아.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자 여기서 눈이 내리고 있는 건 여러분 동사야 형님가야? 동사. 그치? 그래서 여러분 봐봐. 구미치는 해서 는도 얘들아 이거 동사. 응? 메우는 것도 이거 동사.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기 굵은 눈발 휘몰아친다 이거 동사. 다 얘들아 동사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무슨 이미지가 만들어지냐면 역동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그냥 동적 이미지 아니야 얘들아. 엄청 거센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게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나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무서워.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다가오잖아. 그래서 공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눈은 정말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 알겠죠? 시각과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은폐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혹은 시각과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역동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매칭 같이 시켜주면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굵은 눈발 휘몰아치고 얘들아 계속 이 골짜기가 메워지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포괄적인 현실이다.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여러분 이 압력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주세요. 자,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선생님 그 밑에까지 그냥 읽을게.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눈이 많이 내리면 사실 여러분 사람도 밖에 잘 안 다녀. 우리 제주도 눈 많이 내리대요. 사람들도 잘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주 조그마한 굴뚝새가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이러고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면 눈은 거색이 계속 오는데 얘는 그 안에서 파닥파닥 어떻게든 안간힘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 숫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색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검은색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검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숫덩이는 여러분 지금 아주 조그맣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크기가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위에 얘들아 선생님 백색의 골짜기가 이게 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은 지금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흰색의 이미지에다가 근데 여러분 얘가 막 얘들아 해일 같다 굵은 눈발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얘는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백색의 눈과 숫덩이라고 하는 이 굴뚝새는 당연히 얘들아 뭐가 쓰이고 있는 거냐면 대조가 쓰이는 거야. 선생님 밑주는 거나 쓰니까 여기다가 대조라고 써줘야 되더라. 그러면 뭐하고 뭐가 대조가 되냐면 색채 대조 나타나잖아. 그럼 우리 이걸 색채 대비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얘들아 크기가 크고 작다. 그리고 여러분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모습 얘는 그 안에서 일단 파닥파닥거리는 모습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은 크기를 대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색채 대비 크기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려서 여러분 이제 굴뚝새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굴뚝새는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근데 아까 눈은 군사정권을 얘기하죠. 군사정권에서 그 독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민중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굴뚝새는 자유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받는 민중을 얘기하는 거고 혹은 이렇게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 보려고 어떻게든 이걸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민중의 모습을 파닥거리면서 날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여러분 새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화자가 얘들아 여기 지금 작품에 안 드러나거든요. 이면적 화자가 여러분 그 굴뚝새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굴뚝새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약한 새에 대한 민중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태도가 연민, 두 개 쓰게 안타까움.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화자의 태도가 약한 새한테는 이거고 눈한테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무슨 편법 쓰냐면 점점점점점 써 얘들아. 이거 무슨 편법이야? 생략. 그렇지. 생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략법은 뭘 형성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여운. 그렇지. 여운을 형성해서 화자의 태도를 여러분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된 걸 한번 우리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자. 자, 여기서는 여러분 계절적 배경이 추운 이제 겨울을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눈 덮인 산 거기에서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눈 덮인 산이고 자, 상황적 배경은 위협적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누구의 포갑을 연상하게 만드냐면 신부의 포갑적인 여러분 그 폭력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눈 이꼴 독재 정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자는 눈보라치는 광경을 보는 사람인데 이면적 화자지. 자, 근데 이 화자가
주로 보고 있는 대상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 아까 나 대비를 시켰던 대상이었는데 누구하고 누굴 대비시켰어요? 눈하고 굴뚝새. 그렇지. 눈하고 굴뚝새를 대비시키죠. 그러면 이때 화자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눈은 여러분 이 존재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 위험한 군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더 한번 찾아보자. 근데 굴뚝새에 대해서는 아까 무슨 태도를 갖고 있었어? 연민, 그치, 안타까움. 그래서 연민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두 가지 대상에 따라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을 끊어 놓을 듯. 근데 여러분 여기 듯이 들어갔거든? 근데 이거 지구법 아니야. 여기에 있는 이 듯은 지구법이 아니라 이럴 것 같아 라는 뜻이거든? 무슨 표현으로 쓰인 거냐면요, 추측의 표현이에요. 자, 이 추측의 표현은 여러분 지금 얘가 지구법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긴 등산객들이 길을 잃었을 것만 같아. 왜? 화자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추측하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이 눈 때문에 막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는 거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추측의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얘들아 고립된 존재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볼게. 고립된 존재는 등산객들 고립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외딴 마을 고립되어 있죠. 그러면 눈으로 인해서 고립된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이 고립된 존재들은 힘 있는 사람들일까 힘이 약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 그치? 약자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약자는 아까 굴뚝새 같은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민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굴뚝새, 그 다음에 등산객, 그 다음에 두메마을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상황, 눈이 외부와 소통을 뭐 해버리냐면 단절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여러분 그 군사 정권에서 여러분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을 때 여러분 광주 사람들이 얘들아 바깥과 다른 지역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제일 1차적으로 뭘 했냐면 가는 길목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전선 다 끊어가지고 전화도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다 끊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자, 여기도 듯이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은하수가 아니라 은하수 같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눈.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지구법이 들어가요. 자, 근데 눈이 덤벼든대. 여러분 그거 군인들처럼 덤벼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여러분 눈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자, 근데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자체가 얘들아 뭘 상징하기도 하냐면 군사 정권을 의미하기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군사 정권이란 말은 여기 본문은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선생님 직유하고 의인만 쓰긴 했지만 이런 무슨 법도 들어가냐면 은유법도 쓰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생님 하나 더 쓸게 얘들아. 직유, 의인, 은유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하듯은 직유법, 덤벼든다 의인법, 이 눈에는 은유법. 응? 알겠지? 자, 그러면 모두 얘들아 다 원관념은 동일해. 그냥 얘들아 아주 무섭게 내리는 여러분 세력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여러분 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눈은 여러분 누굴 상징한다? 이건 군사 정권, 그치? 응.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군단하고 계엄령은 백색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계엄령이 아니라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표현법에 뭐가 들어가냐면 다 은유법을 쓰고 있는 거네. 자, 원관념을 찾아보면 여러분 원관념이 뭐냐면 군사, 독재, 세력의 억압, 폭력성, 위협을 의미해요. 자,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선생님마다 좀 다르실 수도 있거든, 얘들아. 은유인데 원관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수업하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원관념이 없다라기보단 여기서 얘들아 본문에 그냥 원관념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눈 자체가 분사정권이고 분사정권이라 눈을 이렇게 서로 다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원관념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용어를 사용하냐면 군사 용어를 사용을 해요. 자, 이 군사 용어가 바로 군단 계엄령이다. 그러니까 더 폭력적이고 더 포갑적이고 더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눈보라가 내리는 이라고 했을 때 이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눈보라가 내린다는 건 진짜 눈이 내린다라고 해서 정말 위협적인 자연의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는 거고요. 왜 위협적이냐면 여러분 대설주의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위협적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봐도 되고, 근데 여러분 계엄령이 내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계엄령을 내리다라고 우리가 계엄령을 표현할 때 계엄령을 내린다라고 표현을 써.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내리다가 얘라고 본다면 포괄적인 여러분 군사 정권을 의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들아 눈보라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라고 해야 될까? 중의법이야. 맞아. 중의법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눈 내가 폭력적이잖아요. 이 눈 역폭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려온다, 다툰다, 내린다 다 동사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갑시다.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여러분 요거 아까 1년이랑 내용 똑같이 들어가지 않아 얘들아? 아예 시행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반복법을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얘들 막 날개짓을 하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민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근데 여러분 뭔가 주어랑 서술어의 순서 바뀐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이러면 네가 굴뚝새가 날아온다가 원래 맞지? 그럼 무슨 편법 써야 돼? 도치, 그치? 하나 더 찾을 거야. 근데 여러분 파닥이며 날아온다라고 해석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서술어가 저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 뭘 쓰고 있는 거야? 행간벌침을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쓸 때 행간벌침, 도치. 표법 두 개.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서둘러 뒷간에 몸을 숨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굴뚝새 연약한 애잖아. 이 연약한 애가 뒷간 화장실로 숨는 거래. 뒷간 화장실이야. 화장실로 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피해서 숨을 거냐면 당연히 군사정권을 피해서 숨겠죠. 그럼 여러분 위협을 피해서 숨는 공간이고, 군사정권에서 얘들아 이 민중들이 느끼는 불안함, 두려움, 이 감정을 여러분 저렇게 뒷간에 숨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솔개는 진짜 이만해, 독수리만큼 큰 애고, 그 다음에 나 굴뚝새 요만한 애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요만한 애한테는 여러분 저 솔개가 너무 위협적인 애야. 그러면 여러분 이 솔개는 여러분 누구랑 의미가 비슷하냐면 위협적인 눈이랑 의미가 비슷한 거지. 그럼 얘가 군사 정권이야. 그러면 선생님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의미 먼저 써주고, 여러분 얘랑 시어 똑같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하면 눈과 관련된 시어들 쫙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화자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군사정권이 있어서 이 민중들이 숨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화자가 왜 의문형을 쓰고 있냐면 저 솔개와 눈을 비판하려고. 아니 정부는 여러분 민중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 정부가 민중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비판의 의도로 의문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으로 갈게요. 길 잃고 굶주리는 산 짐승이 있을 듯, 눈 더미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얘들아 여기도 듯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 듯이 아까 무슨 표현이라고? 이건 추측. 이건 추측이 아니라 여기 다시 또 추측의 표현이 들어가요.
자, 이러면 축축의 표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2연도 그렇고 4연도 그렇고 계속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하죠. 이러면 선생님이 유사한 통사구조라고 했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런 뭐뭐 을 뜻을 반복한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뭐뭐 할 듯이라고 하는 애를 반복해서 이름은 은율 만들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추측의 표현에서 고립된 약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뭔가 약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약자가 누굴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 짐승들. 근데 여러분 왜 산 짐승이 길을 잃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치? 왜 굶주려요?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민중들을 힘들게 만드는 군사정권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누구가 힘든 상황이냐면 소나무 가지들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 이 소나무 가지들이 눈 때문에 얘들아 쭉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이러면 여기서 우리 고전 시가에서도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 여러분 이 대나무 여러분 그 대나무의 지조절개를 얘기하는 시도 있잖아 얘들아. 눈이 내려가지고 그 눈 때문에 얘들아 이 대나무가 꺾여 있는 것처럼 보여. 만약에 꺾일 지조절개였다면 걔가 푸르겠니? 이렇게 하는 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소나무는 여러분 혹은 대나무는 겨울이 돼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 푸른색이야. 근데 이 눈은 하얀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학교 선생님께서는 요거 색채 대비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색채 대비는 눈하고 굴두새 말고도 눈하고 소나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왜? 얘는 강자고 얘는 약자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강자의 얘가 영향을 받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폭력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약자 민중의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여러분 이것도 아까 이거랑 똑같지 않아 얘들아? 그대로 계속 반복을 여기는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반복을 쓰지는 않을게요. 반복법이 쓰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위협적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눈보라의 기세가 여러분 계속 되고 있다. 자, 아까 얘들아 산 짐승들이 먹을 게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 외딴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왔었는데 그 외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떼죽나무와 떼를 끓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줄기, 나무 줄기에서 줄기를 연한 부분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기도 했었대. 너무 먹을 게 없으면. 그게 얘들아 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을 했을 때도 너무 먹고 힘들고 피난가다 먹을 게 없으면 나무를 긁어서라도 먹었대 얘들아. 그걸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맛없는 걸 먹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자, 이 외딴지 굴뚝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도 어떻게든 뭘 먹으려고 하죠.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끼니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삶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얘들아 이 군사정권이 우리를 핍박하고 얘들아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든 살아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외딴지 굴뚝은 우리 민중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일상적 공간이기도 하고 그 일상적 공간에 얘들아 지금 눈이 엄청 들어왔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일상적 공간이 고립되고 일상적 공간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민중들이 살고 있는 곳을 민중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 이 군사 정권의 모습이 이 외딴 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군사 정권이 외딴 집 굴뚝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래 부분 한번 갈게요. 헬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연이랑 내용은 거의 똑같지 않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연을 그대로 뭐 해준 거야? 반복해준 거야.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계엄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품사어 뭐예요?
명사. 그치? 그럼 명사로 종결을 해버리고 있는 거네. 그러면 명사로 종결하고 반복을 계속 시키니까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거 무슨 걸 형성해야 돼? 여운. 그렇지.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억압적인 시대가 이 군사 정권이 이러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1학년 때 본봉 배웠잖아요. 본봉에서도 우리 하지지나 백로를 했지만 본봉 1학년 때 배웠을 때 얘들 그 봄이 계속 반복이 돼. 이러면 그 장인한테 때리는 거 계속 반복이 돼. 절정 사이에 결말이 들어가고 절정이 또 나온다는 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암시해줬었거든. 그럼 여기서도 반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건 억압적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 지속될 거라는 걸 암시해주는 거야. 자, 이러면 지속된다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봐. 반복, 그 다음에 영을 형성하는 명사 종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무엇이 하나 더 쓰여서 얘들아 지속될 거라는 걸 보여주냐면요, 거의 대부분 다 현재 시제를 써요. 여러분 는을 쓰거든요. 현재 시제를 여러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그 눈 내리는 여러분 부분에 계속 현재 시제를 써. 그러면 여러분 동사인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현재 시제를 사용을 했을 때 원래 다른 제품은 생동감이 드러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생동감이 아니라 뭘 드러낸 거야? 계속 지속된다, 반복된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된다, 끝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보여준다 하면 이건 맞을까 틀릴까? 현장감은 맞아. 왜냐면 눈 내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생동감은 안 돼. 여기서는 막 이제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고 이런 뭔가 진짜 막 살아있는 것처럼 뭔가 의지를 갖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좀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